이번 시간에는 책 아까 하고 나서 프린트물 추가로 준 거 있죠? 거기 프린트물 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데기 끝났죠? 중세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명기 보세요. 여명기는 이름을 여러 가지래요. 우리가 요람기 또는 산업혁명 시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근세라고 우리가 보건적으로 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라마찌니를 중요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라마찌니는 직업병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산업보건 가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산업보건의 시조가 누가 되는 거냐? 라마찌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덴 차데이크는 일명 피보 레포트라는 게 열병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피보 우리가 레포트 열병 보고서를 썼는데 그러니까 공장이 있죠.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열이 나서 많은 질병들을 앓고 우리가 죽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 차데이크라는 그 학자가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에 있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1848년에 우리가 1850년까지가 우리가 여명기라 했잖아요. 1848년에 논문을 쓰고 나서 1842년에 논문을 쓰고 나서 1848년에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진 것이 일명 왜 중요하냐 그러면 보건행정 틀이 잡혔다는 거죠. 남의 나라지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1919년에 영국에서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자고. 우리가 보게 되면 피보 레포트가 1842년에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근로자라는 것이 하류층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위생 상태에 관한 것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파헤쳐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라는 거죠. 영국에서. 그럼 요 영국에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 3페이지 맨 끝에 우리가 영국의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됐고 그 다음에 포트 있죠. 포트 같이 아까 라마찌냐가 중요 표시 어린 포트는 우리가 의학자예요. 이 사람이 영국이 이제 유럽이잖아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굴뚝산업이라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굴뚝 청소로 굴뚝이 있으면 연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연기가 나가는데 불을 떼면 여기 그름이 껴요. 그름이 끼게 되면 뭐가 그름 있죠. 그름이 끼게 되면 매연 같은 것들이 끼게 되면 이 에너지가 제 기능을 못해요. 방 같은 거 따뜻하게 할 때 못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털어야 돼요. 털을 때 어린아이들한테 굴뚝 청소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가죠. 우리 어렸을 때는 작대기가 아니고 나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 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어린 굴뚝 청소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간다면 굴뚝 이꼴 연돌 똑같은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불을 껐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쳐박히는 거지. 이렇게 요즘 유럽 가면 굴뚝맨 해가지고 털잖아요. 이렇게 털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이렇게 털은 거죠. 그러니까 음낭 쪽으로 매연이 이렇게 묻으면서 우리가 암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직업병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직업암이에요. 그래서 음낭암은 매연과 관계된 건데 포트라는 의학자가 이거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굴뚝 청소부들한테서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표시하는데 나중에 산업보건과서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음낭암은 어린 굴뚝 청소부한테서 발견됐는데 일명 포트라는 의학자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P도 중요 표시해놨지요. 우리가 공장 산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오염이 생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인구가 다 시골에 있는 사람이 맞다시피 인구가 한쪽으로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3P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P는 오염, 인구, 빈곤에 관한 것을 3P 그런다는 것이고 같이 중요 표시해놨고 그 다음에 다음 시대에는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황립기, 이꼴 뭐가 되냐면 근대가 되는 거죠. 근대는 현미경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론 시간에는 이거를 많이 하면 진도 못 나가니까 문제 풀이 할 건데 우리가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균을 발견할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때는 미생물설이 이제 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질병의 발달 순서가 외울 건 없겠지만 이렇게 된다 했던 거죠. 신발설, 종교설, 그 다음에 점성설, 별자리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장기설, 그 다음에 뭐가 되는 접촉설, 접촉하면 질병이 온다는 접촉설, 그 다음 미생물설 이렇게 나눠지는데 미생물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균을 봐야 되는 거죠. 눈으로 균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경 같은 것들이 발달된 것이 이 당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패텐코퍼라는 사람도 있고 패스처가 있는데 우리 정치할 때 떼거리를 몰려서 하지요. 그래서 패시들은 다 황립기다, 이꼴 근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패텐코퍼는 위생학교실을 창립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뮌헨 대학이라는 게 독일이죠. 따라서 위생학교실을 창립한 그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자연계에서 비커 같은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비커가 상당히 뭐가 된 비커라든 실험 자재들이
정교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상당히 뭐가 되는 거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는 그러니까 300ml짜리도 어떤 회사 건 300ml가 300ml가 아니고 이런 게 있었는데 독일은 모양은 비기 싫어도 그런 것들 상당히 정교한 것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실험실에선 지금은 국산도 많이 써요. 좋아져서. 그런데 옛날에 우리 다닐 땐 다 독일제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의료라든지 위생 쪽 여러 가지 기구들은 독일께 좋은 이유가 그만큼 처음부터 여기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기 때문에. 누가? 페텐코퍼가. 그 다음 패스처 있지요. 패스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파스텔 똑같은 사람이 발음에 따라서 패스처 이꼴 파스텔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미생물사를 주장한 거예요. 질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의 신발설 별자리 자리가 어디로 떨어지면 질병이 하고 또는 좋은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나쁜 귀신이 있으면 이런다. 이것은 다 허무맹랑한 거다. 아니다. 식품이 썩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질병이 온다는 건 반드시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 패스처 또는 파스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 썩는 것도 균에 오염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질병이 오는 것도 그냥 나쁜 귀신이 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균에 감염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자연적으로 질병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설이 있어야 된다.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미생물설 주장한 것이 패스처 또는 파스텔 사람이라는 거고 이 사람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백신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백신을 우리가 만들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게 패스처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중요 표시 하나지요. 이게 연구사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건혈멸균법이라든지 고압증기멸균법, 저온소독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관여한 것이 패스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존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한 거예요. 콜레라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끔가다 발생을 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물로 옮겨지는 질환이다. 그러면서 역학이라는 건 나중에 12장가서 할 건데 원인을 규명하는 거예요. 치료하자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럼 원인 규명해서 뭐 하자는 것이냐?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장 가서 얘기하겠지만 역학은 우리가 꽤 잘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역학의 목적 하나 찾아라면 원인을 규명해서 뭘 하자는 거냐? 예방하자는 거예요. 치료가 나오면 역학에 대해서 틀린 것처럼 얼른가 찍는 거죠. 그러면 콜레라 역학조사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우리가 존스노예요. 또 존자 띄고 한글로 스노에만 못 찾지 마시고 스노 이 사람인데 왜 더 중요한 거냐? 이 사람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58년에 죽었는데 55년 죽기 몇 년 전에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어요. 근데 콜레라 균을 발견한 건 아니에요. 콜레라 균은 누가 발견했냐면 코우가 발견한 거예요. 코우는 우리가 콜레라 역학조사가 1855년 그랬지요. 그런데 약 30년 뒤에 한 27년이죠. 그러니까 약 30년 뒤 1883년에 콜레라 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콜레라 균도 모르는데 존스노는 콜레라는 여기는 간단하게 써놨지만 물로 옮겨지는 거다. 펌프물이라는 게 수돗물 하기 전에 두레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력을 넣어가지고 산사간 삐그덕삐그덕 물 푸는 이런 것이 펌프인데 펌프물로 옮겨진다. 쉽게 말하면 물로 옮겨지는 질환이다.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하면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역학의 바이블, 이걸 시조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존스노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균도 발견하기 전에 상당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역학의 시조, 바이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바이블 하게 되면 뭐 성경 이러지만 역학의 바이블이라는 건 시조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코우는 콜레라 균을 발견했어요. 콜레라 역학조사는 누가 했다? 존스노다. 그럼 코우는 콜레라 균만 발견했느냐? 아니죠. 탄저균도 결핵균도 파상풍도 발견한 데 기여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 베르나드 또는 베르나드 그러기도 하지. 아까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는 사액체설이 가지고 이것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건강하다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베르나드 클라우드 베르나드 그러기도 하고 버네드 그러기도 하지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외부 환경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깥이 덥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호르몬이 위에서 나오는 그 위산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다는 건 아니죠. 외부 환경에 자극을 받아도 우리 몸에는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 우리 체온이 기분 나쁘다고 40도 기분 좋다고 30도 그러진 않죠. 항상 36.5도를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우리 내부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르나드 또는 버나드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외부 환경이 변화해도 내부 환경은 항상 일정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밥 먹고 탄수화물 같은 거 할 때 인슐린이 안 나오면 당뇨병이 오는 거죠.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이 몸이 인슐린이 안 나오고 기분 좋다고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깨어진다는 것은 이 내부 환경이 망가질 때고, 그렇지 않고는 뭐가 된다? 외부 환경이 어떤 온도가 높든 낮든 자극을 받든 항상 유지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성을 주장한 것이 일명 베르나드의 건강설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리스터는 살균 소독의 완성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해양경찰청인가 연구소에 났기 때문에 그거 소독에 관한 걸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리스터는 살균 소독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고, 중요 표시하죠.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우리가 사회보장의 시조예요. 그래서 아까 왜 해양경찰청이라든지 보건직하게 되면 전남을 뜻하는 거죠. 그때 사회보장의 시조가 비스마르크다, 이런 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사회보장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4대 보험 있죠. 쉽게 건강보험 그러는 것이 정확하게는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연금 있죠. 그 국민연금, 그 다음에 실업보험, 정확하게는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거 4대 보험 누구나 들죠. 이런 것들을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계속 젊은 건 아니죠. 생로병사가 있죠. 그러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내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병이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서 내가 안 아플 때 돈을 벌 때 조금 남을 도와주게 되면 남도 뭐가 돼요? 내가 아프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면 동물은 뭐가 돼요? 호랑이 사자가 또는 호랑이가 상대 자기 먹이를 먹을 때 거기 토끼 새끼 먹으라고 남겨줘요? 아니죠. 자기만 먹고 말죠. 친구 먹으러 남겨주진 않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동물들은 그런 게 있는데 동물과에 속하는 인간은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산다.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 이꼴 발전기는 900년 전에 고탕날제 일자 동영상을 고쳐놨을 거예요. 1900년 이후를 뜻하는 거다. 이걸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에 사는 거죠. 이런 거고.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은 위생을 뭐로 바뀌었다고요? 보건학적 개념으로 발전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위생은 유럽 어원이고, 그 다음 보건은 뭐가 된다? 미국 어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48년 4월 7일 날 WHO가 발족됐기 때문에 오늘과 달력 보게 되면 4월 7일을 보건일을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19년에 영국 보건부가 설립됐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기 때는 히포크라테스가 사회액체설을 주장했고 장기설이 있었고, 나중에 가면 이제 힐압시대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 풀이할 때 학생들이 벅차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나진 않아요. 한 문제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어서 개념만 알려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패스트는 중세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던 건데 어떤 곤충이 옮긴다? 벼룩이 옮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라마찌니가 우리가 직업병에 대한 책을 썼고, 포트가 어린 굴뚝청소만 돼서 음낭암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코어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독법에 관여했던 걸 지어서 우리가 그냥 뭐 보건 쪽하고 여기 환경보건이라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어요. 나는 파트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물을 추가로 받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이론에서 작년 책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내가 프린트를 준 거예요. 그럼 다시 책으로 오세요. 책 몇 페이지 보는 거냐면 17페이지. 17페이지 보게 되면 대기 환경에서 공기도 있고 온열 환경도 있고 온열 지수 있고 기압, 일광, 기후, 조도 있죠. 이것이 의외로 대기 환경 중에서 많이 나요. 쉽지만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 한 장 넘어서 18페이지 보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대기 환경에서는 공기가 있지, 아까 그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공기는 첫 번째, 공기 성분과 농도에서 우리는 대기에서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게 되면 공기는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부피가 틀려져요. 쉽게 풍선이 있다고 치면 돼요. 풍선은 이만큼 있는데 이거가 내가 바람을 넣었을 때는 안 넣었을 때는 요만하다가 이거 바람을 넣으면 커지죠. 이것처럼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공기할 때는 온도가 주어져요. 그리고 온도가 안 주어졌을 때는 뭐 S자를 썼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대기 환경에서 보게 되면 공기의 첫 번째, 공기 성분과 농도에서 표준 상태 있죠. 표준 상태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0도씨 일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표준 상태는 0도씨 뭘 뜻한다? 우리가 보게 되면 1atm, 1atm을 기압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1기압 그런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럼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1기압인데 이거를 할 때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했다면 모든 그 기준치 할 때 S라는 걸 써줘요. 옛날에는 이게 스탠다드 약자의 S를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N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 통일을 시켰어요. 노르말의 약자 N자를 썼었는데
바뀌었어요. 환경부에서 S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상캐스터들이 황사가 어쩌고 이제 올가을엔 황사가 없으니까 그런 말 안 하는데 그 나오죠. 어떤 물질이 어떤 거 했을 때 그럴 때 황사가 예를 들어서 미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 했을 때 이것을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S 세제곱센티미터를 가로 1m, 세로 1m 불피 단위가 되는 거죠. 이걸 앞으로 내가 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읽을 것이 아니고 일명 입방미터 그럴 거예요. 그럼 가로 1m, 세로 1m, 부피 1m를 뜻하는 거죠. 이럴 때 입방미터 이꼴 세제곱미터 얘기를 할 건데 이 S가 붙었다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 S가 없다는 것은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상캐스터들이 무슨 뭐 50mm 또는 50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입방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기준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그럼 0도씨 1기압을 했을 때랑 우리가 이게 없을 때랑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이제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을 여기서 1atm을 지금 할 거예요. 1atm이라는 것은 1atm은 뭘 뜻하는 거냐면 토리첼리가 물리학자가 76cm를 미리미터로 말하면 1cm는 10mm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776cm 그래 되고요. 일반적으로 압력을 이거 압력 단위가 되는 거예요. 1atm 이꼴 1기압을 뜻하는데 토리첼리가 76cm 올라간 수은 hg가 수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때 미리미터로 해요. 1cm는 몇 미리? 10mm죠. 따라서 760mm 이거죠. 그러니까 수은이 760mm 올라간 것을 1기압을 하자 이 소리죠. 이거를 760 그럼 여기다 붙이면 HG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HG. 요거를 뭐라고 있는 거냐면 수운주 밀리미터 그러는 거죠. 760 수운주 밀리미터를 1atm 이꼴 1기압으로 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은의 비중은 13.59 약 13.6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의 비중은 1이란 말이에요. 물의 비중은 1이기 때문에 물로 하면 1332 밀리미터 H2O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뭐라고 있는 거냐면 수주 밀리미터 그래요. 그러면 물은 비중이 1이고 수은의 비중은 13.5인데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럼 몰라도 되는데 어떻게 말하면 되는 것이냐. 1기압은 760mm Hg 일명 수은주 밀리미터 물기둥으로 말하면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랬는데 알아둬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물이 없다고 쳐봐요. 물이 없다고 치게 되면 몇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1332mm가 되는 거죠. 어떤 책에는 3이라고 써진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은의 비중이 13.5인데 약 13.6으로 하게 되면 이게 3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13.5으로 하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32mm 그것도 맞는 것이고 1333 그런 것도 맞다는 거죠. 그럼 물 분자 H2가 물 분자란 말이에요. 이거 없다고 치게 되면 머릿속으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센티미터죠. 1033.2cm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터가 되는 거죠. 쉽게 1기압이라는 것은 몇 미터예요? 10미터죠. 10m. 이것이 뭐가 되냐면 해양경찰청은 이거 맡아놓고 계산 나잖아요. 계산 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잠안병을 할 때도 이걸 알아들어야지만이 잠안병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뭐 수은의 비중은 어떻고 이런 거 모른다 하더라도 1atm은 1기압이라고 있는 거예요. 1기압은 760 수은주 밀리미터 또는 1332 수주 밀리미터 그러는데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해녀예요.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무대는 아직 안 배웠지만 대륙권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기준해서 근데 바다도 우리가 그러니까 음력으로 했을 때 날짜에 따라서 이 파도의 높이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리를 하자는 것도 아니까 쉽게 바다 또는 지표면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기준해서 우리가 10km 또는 11km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거를 대륙권 그래요. 그럼 대륙권에서는 1기압을 받는다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기준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물속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올라가는 거예요. 1기압씩 올라간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라고 나와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잠안병하고 연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경찰청 같은 거 물 쪽에 이쪽으로 잘라요. 계산할 때. 그러면 바닷속 몇 미터 갔을 때는 내가 몇 기압을 받느냐 이걸 계산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것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이라는 것은 1atm. 이거 밑에다 쓸까요? 절대압이라는 것은
절대압이라는 건 1atm.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대기압 또는 수면압 그래요. 수면압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일기압이죠. 내가 해녀라고 치면 돼요. 내가 해녀인데 전복을 따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내려가요. 바닷속으로 내려가는데 수면에서 그러니까 내가 육상에서 일기압 받았죠. 그런데 10m 내려가면 짜투리 떠내버리고 약 10m가 일기압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압력계를 차고 내려가면 내가 해녀라. 10m 내려가면 내가 받는 압력은 1atm 먹고 들어가는 거죠.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이에요. 게이지압은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인데 내가 이걸 압력계를 차고 가요. 차고 가면 여기 압력계 10m 내려가면 여기 일기압을 찍히는 거예요. 쉽게 온도계 보잖아요. 압력계 못 봤으면 온도계에 1도, 2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0m 내려가면 압력계에 2기압으로 찍히는 거예요. 30m가 내려가면 몇 기압으로 찍힌다고? 3기압으로 찍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1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1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받는 압력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대기압, 이꼴 수면압, 1atm 똑같다는 거죠. 계산해 볼게 보세요. 내가 받는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압. 내가 받는 10m 가서 일하면 1atm 더하기 10m니까 1기압 해가지고 몇 개월 받는 거예요? 1기압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2기압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0m 내려간다면 게이지압은 몇 기압 된다? 2기압. 그럼 내가 받는 압력 뭐가 된다? 3기압이죠. 30m 내려가서 하면 나는 게이지압이 뭐가 돼요? 3이 되니까 내가 받는 압력 뭐가 된다? 4기압이죠. 사람은 절대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20년 대비해서 크라운 출판사 책 한 거에 해양경찰청 문제는 안 수록해놨지요. 수록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지고 그다음 문제 풀이할 때 새로운 문제들 같은 걸 집어넣어 어차피 하는데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해양경찰청 들어가면 서울시처럼 거기 뭐가 문제 공개했어요. 공개한 거 보게 되면 재작년에도 났었고 작년이 아니구나. 2019년에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어떤 예를 들어 직원이 30m 가서 일을 한다. 그럼 그 직원이 받는 압력은 뭐로 받는 거예요? 절대압으로 받으니까 30m면 3 더하기 1 받는 거 몇 기압? 4기압이 된다는 거죠. 4기압.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나머지 동네도 연구소 같은 게 나니까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특히 반드시 알아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자만병은 엔토케스로 해서 발생하는 거죠. 쉽게 여러 가지 신경통 같은 거 엄마 할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신경통 환자처럼 아픈 이런 것들이 자만병의 증상이에요. 이거 얘기할 때 또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계산할 수 있겠죠? 간단한 그런 계산은 항상 얘가 얘기해요. 우리가 계산이 한두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산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뭐가 되는 거냐면 계산은 우리 계산기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의외로 쉬운 게 나요. 쉬운 게 난다고 암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계산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접근 안 하지 말고 의외로 계산은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양경찰청에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처리가 낮단 말이에요. 처리하는 효율.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빼고 효율 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들어온 거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표준 상태일 땐 0도씨 1기압을 뜻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1기압이라는 것은 수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쉽게 10m 내려가면 1기압으로 찍힌다. 그러면 압력계에 나타난 압력을 게이지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공기 상태 표준에서 이제 여기 또 얘기를 할 건데 이거 지워되죠. 표준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는 표준 상태가 아니면 이 공기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순서는 이렇게 되죠. N2 그 다음에 O2 N은 질소가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N을 질소라고 쓰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분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화학기호 아까 줬지만 거기도 있고 그냥 쓰면 되지. N2 질소, O2 뭐가 돼요? 산소. 그 다음에 하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아르곤이 있죠. 아르곤, 그 다음에 CO2가 있는데 우리는 CO2를 많이 언급할 거예요. 따라서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N2, 그 다음에 O2, 아르곤이 0.93%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CO2를 계속 뭐 온실효과니 아니면 온난화에 관여하는 가스가 모이고 환기를 시킬 때 CO2 가지고 환기하고 이래서 CO2를 많이 하니까 착각을 해요.
N2가 많다는 건 알고 O2가 많다는 건 알고 CO2가 더 많은 건 줄 알지만 아니에요. CO2는 이 뒤에요. 아르곤보다 적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공기의 양을 봤을 때 순서가 N2, O2, 그다음에 아르곤, CO2라는 거죠. 이때는 표준 상태에서 볼륨 대 볼륨 퍼센트를 뜻하는 거예요. 볼륨 대 볼륨 퍼센트를 뜻하는 것이고 웨이트 대 웨이트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나왔으면 한번 할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N2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볼륨이죠. 요거 공개 순서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가 되는 무게를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부피 퍼센트를 할 때는 대충 이걸 뭐라 그래요? 78점 몇 퍼센트, O2를 뭐라 그래요? 20점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이거는 0.93, 이거는 0.03 내지 0.035예요. 35예요. 퍼센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충 공기 함몰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기 중에 우리가 아르곤도 써놨지만 SO2도 들어봤죠. 나중에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기 기준하면 다 A라고 얘기할 건데 SO2, NO2, CO, 오존, PMC, PM2.5는 2019년 2월 20 며칠 날 PM10은 일명 PM10, PM2.5 이거를 옛날에는 다 우리가 2019년 2월 전까지만 다 미세먼지 그랬어요. 그런데 PM10은 파티큘러 매터 약자가 10마이크로 이하를 뜻하는 것이고 PM2.5는 우리가 2.5 마이크로가 뭔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하를 뜻하는데 이거는 미세먼지라 그랬고 이것은 초미세먼지로 바뀌었어요. 혹시 이거 안 바꿔놓은 책은 다 PM2.5는 2.5짜리는 2.5 마이크로 이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초미세먼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매일 듣는데 공기 성분 중에서 이거 있다 없다? 없던 거죠. 그럼 공기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기를 대충 할 때는 이거 하나를 함몰로 해요. N2와 O2를 함몰로 해요. 그랬을 때는 대충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N2가 이럴 때 뭐라 한다? 79%, O2를 뭐라 그래요? 21%.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볼륨 대 볼륨, 부피 대 부피예요. 무게로 따지면 또 우리가 수치가 틀려져요. 근데 무게 대 무게는 웨이트 대 웨이트를 할 때는 또 나중에 문제 풀 때 할 거예요. 또 숫자가 틀려져요. 근데 순서는 똑같지만 무게는 이 퍼센테이지는 틀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부피 대 부피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순서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에는 왜 0.03에서 0.035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으냐? 더 있을 수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3 내지 0.04까지 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79, 21은 금방 외워지잖아요. 근데 소수점은 일상생활에서 안 쓰죠. 따라서 잘 안 외워져요.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쉽게 생각하면 돼요. 1%, 분필 1%는 이거를 100개를 짜라서 하나가 1%예요. 퍼센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1%라는 것은 100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갖다 곱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를 짜서 하나가 1%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학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 그래요. 그럼 여기다 1000자 마이너스 붙이고 2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동그라미가 분모로 가서 두 개 붙어라 이 소리죠. 그러면 만약에 100이라 그러면 뭐라고 쓰는 것이냐? 이것은 10의 2승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가 안 붙으면 옆으로 가서 붙으라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밑에 가서 붙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라는 것은 100분의 1. 또는 10의 마이너스 2는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CO2 같은 경우에는 0.03 내지 0.035 그러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300을 해오든지 이렇게 올라가면 ppm으로 따지는 게 더 쉬워요. 보자고요. ppm은 어떤 물질을 100만 개로 잘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1이에요.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인데 이따가 이제 앞에 부록에서 할 거예요. 할 건데 어떤 물질 1ppm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분필 1ppm, 빨간 분필 1ppm이라는 건 100만 개를 짜서 하나가 1ppm이고 이 분필 1%라는 것은 이걸 100개를 짜서 하나가 1%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분필 1%라는 건 100개를 짜서 하나가 1%고 그 다음 1ppm이라는 건 100만 개를 짜서 하나가 1ppm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길이 할 때 1m는 이만큼이죠. 근데 1cm 뭐가 돼? 100개를 짜서 하나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쉽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1%하고 1ppm은 만약에 어떤 이 크기를 한다면 이걸 가지고 1%로 나눴다는 100개를 짜서 하는 거지 이렇게. 이거죠?
그란 말이에요. 퍼센트는. 이거를 100개를 줄여서 하나가 칠판 지우개 1%가 되는 거죠. 칠판 지우개 1ppm이라 하면 100만 개를 자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 간격은 이만큼 된다고 치면 1ppm은 더 간격이 작지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만큼 작으냐? 이거죠. 1%는 10의 ppm이죠. 동그라미 2개 자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m는 100cm, 1cm는 100분의 1m.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르면 이렇게 해요. 그냥 1% 오늘은 나중에 이제 수질 가서는 이게 틀리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나중에 왜 이렇게 한다를 나중에 수질 파트가 얘기해 줄 거예요. 오늘은 머리 아프면 1% 이건 또 뭐라고 써요?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하라도 1%는 몇 ppm? 만 ppm. 만 ppm은 뭐라고 써요? 10의 4승 ppm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오늘은 머리 아프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깊이 알려주면 이해가 안 간다. 1% 어차피 우리는 퍼센트를 ppm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다 중간 거 띄고 1%는 몇 ppm이다? 만 ppm이다. 또는 10의 4승 ppm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 보자고요. 여기서 ppm으로 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가 하나, 둘, 세 개. 4개가 되는 거죠. ppm을 하려고. 그죠? 여기 하나, 둘, 셋, 4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따라서 뭐가 돼요? 300. 되죠? 300. ppm을 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300 내지 뭐가 돼요? 350 ppm. 이렇게 되는 거죠. 0.03 내지 0.035는 몇 ppm이 된다? 300 내지 350 ppm이 된다. 이 소리죠.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0.1%다. 그럼 이건 몇 ppm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4개를 치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결과적으로 1000 ppm이다. 이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이것이 CO2의 허용 기준치가 0.1%거든요. 그럼 0.1%로 날지 아니면 1000ppm으로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수점 같은 것들을 안 쓰기 때문에 이해가 안 이어져요. 그럴 때는 ppm을 외우는 게 더 쉬운데 이 두 가지를 다 외우면 머리 아프니까 1%는 뭐가 된다? 만 ppm이다. 이것만 외우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CO2양 같은 경우 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느냐? 서울은 400ppm까지 가게 돼요. 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보시자고.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 이제 지울게. 1%는 요거 조금 이따 볼 것이고 에너지를 내는 것은 이것도 또 나요.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에너지를 안 내요. 이거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유기물의 주성분은 뭐가 돼요? 탄소, 수소, 산소죠. 그 다음 부성분은 질소나 인이나 황 이런 것들이죠. 이거랑 혼돈하면 안 돼요. 유기물의 주성분하고 에너지를 내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에너지를 안 내요. 나머지는 다 불순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울게요.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일단은 석탄이나 나무를 뗐었죠. 우리나라가. 고체를 뗐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석유 같은 걸 뗐었죠. 액체를 떼죠. 근데 현재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다 뭐라고 됐어요? LNG, LPG. 도시가스 뗀다. 이런 것들이 봤죠. 그래서 기체화됐단 말이에요. 기체 이꼴 가스가 된다. 가스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기체 이꼴 가스 상태는 고체나 액체보다는 효율이 좋고 오염물질도 적다. 이런 의미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많이 쓰니까. 그런데 우리 현재 자동차 같은 데 다 보게 되면 뭐 붙어 있어요? LNG, 현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LNG, LPG 이런 말 붙었죠. 이 말 뜻은 리퀴피도 액체죠.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 리퀴피도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 가스. 이것은 액화 천연 가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액화 석유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용어를 묻는 것이 아니고 LNG, LPG를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이 LNG, LPG는 액화 천연가스, LNG는 주성분이 메탄이에요. LPG는 프로판가스 폭발했다, 프로판가스 폭발했다 이 말 들어봤죠? 이것이 LPG 가스가 폭발됐다는 거예요. 이거의 주성분은 C 뭐가 되는 거냐면 3개, H 8개예요. 나중에 환경부나 화학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게 쉽게 외울 텐데 모르는 학생들은 이거 프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유기하게 쓰기가 하잖아요. 탄소는 하나씩 증가되고
10개 내오라는데 대충 H 4개, H 6개, H 8개, H 10개. 그것은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거 외우라고 하죠, 유기화학에서. 근데 이제 유기화까지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메탄의 화학기호고 CH4는 메탄의 화학기호고 C3개, H 8개는 프로판의 화학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LPG는 C3개, H 8개 프로판과 C4개, H 10개의 부탄하고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기 때문에 프로판가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화학기호를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면 외워질 텐데 지금 뭐로 구성됐어요? 탄소하고 수소죠. 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황은 고체일 때 석탄 같은 거에 많았다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지금 탄소하고 수소가 거의 있으니까 그럼 요것을 지울게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이것이 C는 뭐가 돼요? C하고 산소는 산화시키는 거지 에너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되면 CO2가 되겠죠. 불완전 연소가 되게 되면 C 더하기 2분의 1 O2로 돼서 CO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CO는 불완전 연소가 돼서 만들어졌다 이런 말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원해서 화학 반응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CO는 불완전 연소다. CO2는 완전 연소가 된 거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탄소가 있으면 CO2나 CO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는 그럼 어떻게 돼요? H는 이게 이것이 내가 H2O 물 분자로 되든지 또는 나중에 이럴 건데 HC 탄화수로 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건 불완전 연소가 된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 두 개랑 2분의 1 O2랑 돼서 H2가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LNG, LPG를 떼는 곳이 많으면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CO2가 이건 이제 지울게요. CO2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에너지를 많이 LNG, LPG, 자동차들 붙어 있는 게 시골에 많아요? 도시에 많아요? 도시에 많죠. 따라서 서울은 상당히 CO2가 시골보다 많다고 볼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에너지 변천사에서 고체의 주성분은 탄소하고 황이에요. 그러니까 석탄을 뗀다는 건 황물질 SO2가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그 순서 보면 알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뿜어내는 것은 NOS 질소산화물이 많아요. 그러면 황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공기 중에 SO2가 많다는 건 뭐를 증명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옮겨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CO2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300 내지 350 뭐가 ppm 이렇게 오는 게 쉽다는 거죠. 어차피 1%는 요거 이제 중요한 거 생략하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10의 4승 ppm 되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된다? 우리가 ppm 갖고는 나중에 할 것이고 그리고 1%는 10의 4승 ppm 또는 만 ppm 그럼 이거를 300 내지 350 ppm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CO2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계속 온실효과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2는 우리 모든 물질 같은 것들은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가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기간이 한 150년 이상이 된대요. 따라서 이걸 내가 응애하면서 나 CO2 안 뽑아요 그런 사람 아니죠. 죽어야지 안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죠. 그럴 때 CO2가 나오면 내가 응애하면서 뿜어놨던 CO2가 호출한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누적되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로 가면 지구가 온실효과를 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너무 뜨거워져서 그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교토의정서라든지 요즘은 또 파리협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CO2에 의해서 온난화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O2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21%인데 산속 가면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여름 가능이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산에 가면 기분이 좋다 이런 것도 산소 농도에 산소는 뭐가 많으면 중독도 와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잠원병 같은 거 나중에 할 건데 밑으로 가면 압력도 높아지지만 산소 농도 높아져요. 그리고 반대로 위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압력은 낮아지지만 산소 농도도 줄어들어요. 따라서 비행기가 뜨는 그 오존층 근처에는 산소가 없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산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너무 많아도 중독이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한 21, 22, 23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산속 가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산속에는 보통 우리가 사는 데보다 산소 농도가 조금 더 높지요. 지하철 타면 기분이 나쁜 게 왜 그렇다 그래요? 산소 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기준치보다 낮다 그래요. 따라서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치 대충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CO2가 아르곤
저번보다 적어요. 적다는 거죠. 순서 얘기해놨고요. 그런다 다음 주 양가로 두 번째. 평균 공기 분자량은 28.84g, 공기 밀도는 1.293g/L 그랬죠. 그럼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목차를 볼 거예요. 11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근데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되면 머리 아프니까 11페이지에서 대충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11페이지 보세요. 길이 단위가 있죠. 무게 단위가 있고 넓이 단위가 있고 부피가 있고 용량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첫 번째 길이 이 미터 위에가 뭐가 있어요? 킬로리터가 있죠. 킬로리터가 아니고 킬로미터. 1킬로미터는 몇 리터? 아니, 킬로미터는 1000미터가 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많이 못 봤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햇볕과 얘기할 거예요. 거기 마이크로미터 있죠. 마이크로미터. 이런 쪽은 많이 안 쓰잖아요. 나노미터 이런 말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아까 공기압물 하게 되면 N2랑 이거예요. N2랑 공기압물이에요. 이거 이제 이따가 할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킬로미터가 있잖아요. 킬로미터. 1킬로미터는 몇 미터? 1000미터가 되는 거죠. 미터. 1미터는 근데 1미터면 센티미터가 안 되는구나. 1미터는 몇 센치? 100cm.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았다고 치고 1000씩 안 되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미터부터 할 거예요. 1cm는 몇 미리? 10미리. 이건 기본을 알죠. 근데 미리미터 다음에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마이크로미터를 마이크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노미터 있죠. 반도체에서 나노기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옹스트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단위는 마이크로와 나노와 옹스트롱 알아둬야 돼요. 1mm는 1000마이크로 또는 1000마이크로미터로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1mm를 1000개로 자른 것이 1마이크로 또는 마이크로미터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마이크로를 1000개로 자른 것이 뭐가 돼요? 1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N미터, M미터 그러기도 하죠. 나노미터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1나노미터는 그럼 1000이냐? 아니죠.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10옹스트롱이죠. 10옹스트롱이에요. 그래서 햇볕을 가면 우리는 너무 숫자는 커도 안 이어지지만 너무 작아도 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햇볕에서는 우리가 나노미터와 옹스트롱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범위 얘기할 때 가시광선은 몇 어떻고 적외선 어떻고 할 때 알아둬야 될 것이 어떨 때는 옹스트롱으로 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나노미터로 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 줄 1마이크로는 10의 3승 나노미터라는 건 1000나노미터라는 거죠. 어떤 것은 N미터, M미터가 하죠.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롱 중요 표시 무게 보세요. 무게도 똑같아요. 거기 1kg은 몇 그램? 1000g. 누구나 기본으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아요. 미리 다음에는 미리미터 다음에 마이크로미터처럼 미리그램 다음에는 이거를 미리하고 그램 하게 되면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 다음엔 뭐가 돼요? 마이크로 다음에는 나노그램이 되겠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옹그램도 있나? 그건 없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킬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램이 있고 마이크로가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줄에 1mg은 1000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1마이크로그램은 몇 나노그램? 1000나노그램이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볼 거 없고 부피 보세요. 부피를 세제곱미터를 내가 앞으로 입방미터 그럴 거예요. 그걸 계속 입방미터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량 보세요. 용량은 쉽게 주전자 1리터짜리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전자 1000개가 1리터짜리 1000개가 모이면 뭐라 그래요? 1kl 그러죠? 1kl. 1kl랑 용량과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를 같이 보자 약속이에요. 그럼 내가 약속한 거냐? 아니죠. 세계인들의 약속이라는 거죠. 세제곱미터 이꼴 부피 단위가 킬로리터 이꼴 용량과 같이 보자는 거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와 용량 킬로리터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리터가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이번에 아는 게 첨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킬로리터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놓은 그 첨자를 이렇게 킬로리터를 하게 되면 사체가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L자 써가지고 신명조에서 이렇게 삐딱이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풀려버렸죠. 그래서 킬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거 다 리터자예요. 이번에 보니까 내가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편집부에서 이게 왜 컴퓨터 기종이 바뀌면 바뀐다네. 그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다 풀어놨나 했더니 이게 거기 키로하고 L이 아니고 이 뜻이에요. 이거라고. 이게 서체가 고딕이면 바탕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신명조로 해요. 하도 책도 많이 써 30년 쓰니까 내가 일반적인 초짜 2, 3년 편집 직원보다 더 잘 알아. 이게 아마 바탕체에서 이렇게 풀렸을 거예요. 이걸 신명조로 다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 풀려버렸죠. 그래서 용량에서 킬로리터가 그게 L자가 I자요, 일자 그러지 말고 밀리리터도 이 뜻이에요. 밀리리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L자가 이렇게 삐딱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또 비기 싫어요. 이런 서체라면 책에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아마 이 편집 직원이 업그레이드 시켰대. 시키면서 이게 다 이렇게 됐더라고. 기종에 따라 이렇다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편집 부직은 나한테 반은 욕을 바가지 먹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나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학생들 프린트 준단 말이야. 아까도 오타가 나잖아. 이게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많이 봐주지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참고로. 근데 뒤에는 또 일일이 이거를 기종이 바뀌면 일일이 다 해야 된대.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체 바꾸기가 안 된다네. 책은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뒤에는 고쳐놨는데 앞에 부록을 이렇게 놨더라고. 그래서 거기 킬로리터, 그 다음에 리터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밀리리터, 마이크리터. 그 다음에 1kg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세 번째 줄 1kg 뭐가 돼요? 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이 본다.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랑 같이 본다. 세제곱미터는 입방미터죠. 중요 표시도 주고 그런 다음 맨 끝에 세제곱센티미터 풀린 건 이해하시고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 같이 봐요. 이게 또 물에 가서 중요해요. 물에 가 중요하다고요. 같이 중요 표시도 주고 그런 다음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압력 아까 얘기했던 거죠. 세 번째 줄 거기 보세요. 압력은 ATM을 뭐라고 읽는다? 기압이죠. 수온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 1ATM은 760mm의 HG, 수온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1332 수주 밀리미터.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미터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1332 수주 밀리미터로 많이 해요. 그래서 10m가 그래서 아까 거기 이해가 안 갔는데 하니까 바로 지나니까 바로 있죠. 이래서 나중에 다 듣고 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1332 수주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두 번째 밀도 보세요.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겁지요. 누가 밀도를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밀도의 정의를 내리시오. 밀도의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밀도의 정의를 내려라.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죠. 질량인데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을 때 질량은 우리가 활동하는 대륙권은 질량과 무게를 같이 봐요.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당 무게 그래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는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아까 킬로리터 우리가 용량 단위와 부피를 같이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킬로리터 써도 되고 세제곱미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리터 써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게는 그램, 킬로그램 이렇게 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g per 세제곱센티미터는 이꼴 분모 분자를 똑같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1000kg per 입방미터 물의 밀도가 된다는 것이고 이때 물은 가장 무겁지요. 무겁다는 거죠. 나중에 할 것이고 온도 보세요. 온도도 거기 기종이 바뀌면서 컴퓨터가 이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섭씨가 있죠. 그 다음에 0도씨가 있는데 0도씨는 켈빈 온도로 말하면 0도씨는 273 켈빈 온도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놨지. 내가 진짜 어제 보다 보니까 273 이게 뭘 내가 도대체 이거 뭐 쓴 거냐고 이렇게 켈을 띄었지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 편집자가 이걸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일일다 붙이는 거라네 이게 붙이는 거래요. 근데 기종이 바뀌면서 자기도 한다고 했는데 떨어졌다네. 이거 붙인 거예요. 켈빈 온도예요. 그냥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죠. 켈빈 온도 273 켈빈 온도고 중요한 것은 섭씨 이거 중에 표시해야 돼요. 섭씨 그 다음에 여기 활씨 빼기 32 이거는 그냥 다 주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계산까지 했었거든요. 지금도 연구직 같은 걸 하면 할 수 있어 해야 될걸요. 그런데 이 공식에 여기 숫자가 중요하죠. 그럼 이제 연상해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9분의 5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바꿔놔요. 그럼 어떻게 올 것이냐? 보면 이거를 뭐 5분의 9로 하느냐 9분의 5냐 이렇게 바꾸지 6분의 5냐 이렇게 안 바꿔요. 그럼 이 공식이 중요한데 어떻게 오는 거냐를 잘 보세요. 지금 이거 쓰기 전에 요게 한번 가로 열고 가로 닫았죠. 그런데 이거는 분모고 분자란 말이에요. 9는 분모고 5는 분자죠. 그럼 이게 이항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섭씨. 그 다음에 9가 가서 이렇게 닫았다고 치면 되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5분의 9가 맞느냐 9분의 5가 맞느냐. 그럼 이항이 되면 이쪽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9가 가야지 닫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5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여기 활씨 빼기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로를 왼쪽 오른쪽이 따르면
오른쪽 걸 열고 닫았으니까 왼쪽도 열고 닫는데 5가 닫는 게 편해요? 9가 닫는 게 편해요? 9가 닫는 게 편하죠? 나는 5가 편해. 그럼 네 맘대로 하시고. 그런데 9가 더 닫기가 쉽죠? 9가 여기 생각할 때 이렇게 닫았다고 치면 30이 오른쪽 게 닫아 있으니 오른쪽 게 닫고 열고 닫았잖아요. 근데 왼쪽 거도 열었으니까 닫아야 되는데 5분의 9가 쉬우냐 9분의 5가 쉬우냐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9가 닫는 게 쉽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그냥 이거 섭씨는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2 같이 중요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절대온도 거기 도하고 켈빈 온도가 K자가 붙어야 되는 떨어진 거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0도 켈빈 온도도 붙여야 되는데 떨어져 있지. 그래서 난 이게 도대체 뭘 써는 건가 어제 보고 그래서 0하고 그냥 무슨 각도 할 때 도자를 놓고 K를 뻥 띄운 게 이렇게 편집하면서 떨어졌다. 글자가 풀렸다 그러더라고. 마이너스 273도가 되는 것이고 표준온도 0도고 찬 곳 하면 0 내지 15가 되는 것이고 상온과 실온은 여기서 이걸 찾으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식중독 11장 가면 상온에 보관한다, 실온에 보관한다 그러면 어느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를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식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은 상온이나 실온, 실온은 1 내지 35도고 상온은 뭐가 돼요? 15 내지 25도니까 식품을 상온이나 실온에서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농도 보세요. 농도 보게 되면 우리가 퍼센트가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물질을 100개를 짜서 하나가 1%가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두 번째 100만 분율이 있죠. 100만 또 있네. 그러면 12페이지까지 했죠. 그러면 10분을 쉬었다 오세요. 13페이지 하게. 바로 하려 했더니 너무 지겨울 것 같아. 뒤에도 있어서. 10분 쉬었다 오세요.